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국어 2017년 11월 고2 건데 이게 보통 이거 공부를 이걸 막 그냥 무작위로 풀고 해나가는데 그걸 풀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뭘 중심으로 기억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그게 뭐라고요? 내 생각에 이론을 어떤 식으로 누적해야 되느냐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할 겁니다. 보시면 수학 같은 거 풀다 보면 공식 외우죠? 외우죠. 근데 이렇게 문제 유형이 있죠? 그죠. 국어 유형은 그러면 이 유형에 따라서 관련 이론이 있죠? 그렇죠. 이 유형에 따라서 관련 이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계산할 때는 어떤 걸 쓰이고 다른 이론과 어떻게 결합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거 있죠. 이게 늘어나야 되죠. 그거죠. 똑같은 것 똑같게 국어를 공부하면서 애들이 2단계에서 머물고 끝난다는 거죠. 2단계.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B단계가 생기는데 아깝다는 거지. 이렇게 C단계를 누적해서 모아야 되는데 C단계가 누적되는 게 노하우가 되는데 이 노하우를 못 모으니까 그죠.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바탕이론은 어떻게 찾아가고 그걸 갖다가 이 선지의 표현법은 어떻게 해서 모으고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 바탕이론 모으고 선지의 표현 방법 그걸 어떤 식으로 다시 핵심 정리를 해야 될까를 중심으로 알아야 그래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겠구나 평소에 그래야 이게 도달하지라는 생각을 하자. 네. 이걸 알아야 그쵸? 보면서 첫 번째는 이제 풀이법에서 이렇게 맞는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죠. 그러네요. 이거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사회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주면 가독성이 되게 좋아지는데 안 끊었죠. 이렇게 별거 아닌데도. 그러네요.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이 사회자의 핵심을 읽어 나가지만 찬성은 이 내용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반대는 내용에다가 세모를 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좋으냐? 그죠? 뭐라고요? 찬성은 내용에다가 반대는 내용에다가 3번 형식 단락을 이렇게 나눠주면 가독성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세 가지. 벌써 세 가지를 조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왜 그럼 하느냐 보면 여기서 보면 경험을 과거의 경험인지 그죠? 근거로 활용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처럼 과거의 경험과 근거 사이의 관계 이런 게 나중에 이론에 나오겠죠. 이거는 반대 신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하면 근거가 되는데 타당성도 되잖아요. 이게 새로운 방식 도입에 대한 것인지 그러니까 수치는 당연히 타당성이 돼요. 그러니까 체크해야 될 건 새로운 방식 도입에 관한 것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이론이 나오면 A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요. 그 옆에 이거를 수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이 A와 B의 관계, 이론과 이것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A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부터 체크해야 되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답변하는 과정, 기존 방식에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는지 새로운 방식의 부작용을 제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뿐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걸 다시 물어보면 근거되는 법, 그죠? 수치 활용법,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강조 방법. 이거는 뭐라고요? 도입하는 효과, 그러면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효과다. 새로운 방식. 어떤 방식에 대한 평가나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도입 방법. 그 다음에 의견을 일부 인정한 후, 그러니까 일부 인정하는 방법. 이거 말고 이 토론하는 방법에서 이거 1, 2, 3, 4, 5 찾으면 6, 7, 8, 9, 10을 다 이 토론 화작문에서 보면 7, 6, 7, 8, 9가 나오고요. 다른 문제도 찾으면 6, 7, 8, 9, 10이 금방 나와요. 이런 거를 10개를 정리했다고 쳐봐요.
이런 방식, 토론하는 방식에 대한 특징을 문제집 뒤져가지고 애들한테 참고서, 야, 문제 풀 거 줘봐. 한 다음에 이런 토론 방식, 교차 토론 방식 찾아가지고 10개나 15개를 정리하면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걸 읽어낼 때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런데 지금 학생은 이거를 읽고서 이걸 찾았죠. 다요? 이거를 읽고 이걸 찾아 보통. 근데 이렇게 되는 이런 이론이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10개마다 하나하나 어떤 방식으로 읽는 게 좋겠다 이거는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게 이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 맞았지만 네. 이해됐어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추가로 선지를 쓰면 이 과목뿐만 아니라 네네. 과탐도 이렇게 다 정리가 돼요. 이해됐나요? 네. 아? 네. 그러면 과탐하고 국어는 이렇게 정리하죠. 국사도 그렇고. 이해됐어요? 네. 다음 보면 2번 반대 입론. 반대 투의 입론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발언으로 그리고 이제 흐름과 상황을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찾아줘야 되는데 자 반대 투의 입론을 생각하고 가에 들어가는 거를 떠올렸어요. 본인이. 그런 다음에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핵심을 동그라미 쳐놓고 요 핵심이 뭐예요? 주제가 어렵. 주제가 어렵다. 이거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거는 크다. 거듭적으로 파급력이 크다. 이거는 역기능이 문제다.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의식을 개선하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이 중에서 골라내야지. 네. 이 흐름에서 고려하면서 가에 들어갈 걸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5번. 이게 5번이고 6번.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각하는 이게 객관식을 푸는 것이지 더 맞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지 이거에서 입론에서 가에 들어갈 발언을 내가 생각해서 이걸 찾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으로 골라낸다라는 생각은 보면 이게 가장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함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동그라미 2개를 치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골라내라는 의미라는 거죠. 왜? 그냥 가장 빼고 적절한 거 하면 2개가 어느 정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2개가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퍼센트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를 이 독해를 이 체크한 걸 보고서 네. 이 체크한 걸 보고 구성한 게 아니라 이걸 읽으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2번 문제는 한 번에 풀어야 되는데 골라놓은 다음에 5번을 풀어도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그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풀이 방법 자체가 맞긴 했는데 소모적이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몇 번이었죠? 6번, 7번. 뭐 보기를 읽은 다음에 위토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면 위토론에 대해서 활용하니까 전체 주제죠. 네. 그러면 요거에서 이것도 끊어주라 그랬죠. 어느 정도 문장에서 반드시 이 하나, 둘, 또한 셋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요 3개 하나, 둘, 셋 3개를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A와 B와 C를 관통하는 뭔가를 찾아내야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에러가 적게 난다는 거죠. 훨씬 더. 그 다음에 이렇게 3줄짜리는 이렇게 끊어주기만 해도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요 안에서 집중해서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도 더 도울 수 있는데 풀 때 체크가
안 돼서 살살살살 읽긴 했어요. 그리고 체크를 보니까 앞에하고 뒷부분을 체크를 해서 연결을 시킨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네.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하고 네. 실수를 훨씬 안 한다는 거예요. 가독성이 좋아지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이게 보기는 끊어라. 이게 부족하다고요. 보기는 끊어라. 문장별로. 네. 8번. 이렇게 4번에서 6번 이건 반드시 체크해라. 이게 몇 문제인지 생각을 하고 4, 5, 6 세 문제다 세 문제다 하고서 이렇게 해야 나중에 에러가 안 나요. 어떤 건 빼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문제 설계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 내용을 읽는 거에서 이런 내용을 읽는 것보다 이 통계 자료를 먼저 읽어서 이게 핵심. 이게 높죠. 그죠. 이게 크고 이 네. 두 개. 그 다음에 요 주제. 이 주제. 그래서 찾긴 찾았어요. 이렇게 밑줄 치면서 여기도 좀 밑줄 치고 이 끝에 좀 치고 여기도 쳐서 밑줄 쳐서 줄거리를 찾았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요 문제는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야 되죠. 하나하나 요거랑 위랑 맞춰서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니까 맞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하나씩 다 보고 그죠.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1-1, 1-2 이건 2 1-2와 3 이렇게 그 다음에 2와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가지고 위에부터 하나씩 한 개씩 맞히면 되니까 이거부터 푸는 게 맞아요. 문제를 4번부터 풀었냐 5번부터 풀었냐 9번 4번부터 풀었냐 5번부터 풀었느냐도 영향을 줘요. 이걸 풀으면 연결시켜서 생각하기가 좋다는 거야. 왜? 이거를 기억하고 전체를 풀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한 힌트를 많이 갖게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뭐 4번도 쉽게 풀긴 했어요. 여기서 인용, 문답, 그죠? 비교 이걸 놓고 이걸 읽으면서 아닌 걸 지워가야죠. 그죠. 아니면 쭈루룩 하다가 가장 적당한 걸 쓰는 거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쉽게 4, 5번은 풀었지만 이게 최선이었냐? 속도에서. 뭐라고요? 속도는 쉬운 것은 빠르게 풀려고 더 빠르게 풀려고 해야 되는 거고 어려운 것은 천천히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거는 빨리 풀 수가 없다니까요. 더 천천히 봐야지. 이 쉬운 거를 얼마나 더 빨리 푸냐를 얼마나 연구했느냐예요. 연구할 거리는 쉬운 거를 빨리 푸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쉬운 거 맞췄어요, 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세이브를 해서 어려운 거에다가 투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이해됐어요? 자, 11번. 자, 보니까 뭐 어쨌든 다 맞고 6번은 틀렸는데 네. 이런 거는 이름이 조건 삭제형이에요. 뭐라고요? 조건 삭제. 조건으로 삭제를 하는 건데 네. 이 조건이 3개 이상 나온 조건들이 여러 개일 때는 항상 조건 삭제형으로 푸는 거예요. 그 조건이 해당하면 그걸 지워요. 답이 아니면. 여기서 가장 쉬운 건 뭐예요? 비유법은 같이 드신 양처럼이고 근데 여러 가지 있지만 대꾸법은 구절 대꾸니까 짝을 지어지니까 대꾸법 아닌 걸 먼저 지워야 돼. 네. 지운 다음에 비유법 아닌 걸 지운 다음에 기대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보면서 지우고 해서 교차로 지우고 안 지워진 걸 남겨서 가장 적절하다고 답을 찾는 거야. 네. 그런데 이게 왜 이거를 썼는지를 안 써놨어. 왜 이 번호를 대구를 못 찾았어요. 이게 그럼 지워야지. 지워요. 그러니까 대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대구인지를. 그게 이제 이론 기본 이론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찍어놓은 거 기초 이론 보면 되거든요. 어떤 게 대구인지를 못 찾아가지고. 내조는 뭐예요? 차이점이에요. 대꾸는 구절이 대꾸해서 주어 서술어 이렇게 작은 이런 걸 대꾸라고 그래요. 네. 대조 대꾸. 대비는 대조와 비교를 한꺼번에 말할 때도 쓰여요. 색채 대비할 때도. 네.
이해돼요? 네. 공통점 차이점 할 때도 쓰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거는 폭넓게 쓰이고, 대조는 차이점이에요. 비교, 대조. 이거는 뭐라고요? 비교, 대조. 합칠 때도 쓴다고. 대꾸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게 기본 이론을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기본 용어예요. 책을 한 권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굉장히 빠른 식으로 읽어서 문제에 나온 이런 기본 용어 모르면 물어보면 이거 한 번이면 끝나거든요. 한두 번이면. 네. 이해했어요? 네. 기본 용어를 10억까지 시켜야 되는데 기본 용어 정리된 거 녹화된 거 많아요. 네. 많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7번, 10번을 봤을 때 소관문 초고이다. 가, 나. 근데 가하고 나와보니까 오늘 제가 소개할 좌우명은 실패는 오늘 친구의 발표를 듣고 실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두 명권의 그지 따로따로.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 여기도 보면 이걸 읽은 다음에 하나씩 했어요. 차라리 선택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아닌 거를 싹싹 지워나가는 게 나았는데 아닌 것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맞는 거는 요거 있고 지우고 난 나머지 해야 되는데 이해돼? 아니면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 요약된 내용을 나열하여 청중의 핵심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으라 마지막 부분의 요약 이거 나열했는지 확인하면 되네. 그지? 네. 그럼 별거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문제 보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풀기가. 네. 근데 난이도가 이렇게 줬을 때 난이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는 봐야 되고요, 당연히. 네. 그죠? 말하기 전략. 이렇게. 네. 선택지는 어차피 보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를 먼저 고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거를 먼저 보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거를 먼저 봐도 선택지 골라야 되고 선택지를 골라놓은 다음에 이걸 보더라도 이걸 다시 들었을 때 골라놓게 되면 1초도 안 걸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뭐라고요? 난이도 문제예요. 난이도가 쉬운 거는 쉽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이 위에다가 몇 등급 난이도인지를 써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뭐 확인하면 돼요? 정답률. 난이도를 여기 위에다가 7번 하고서 여기다가 내가 8등급 썼는데 네. 정답률이 몇 프로다 그러면 이거 잘못한 거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답률 써주죠, 사람들이.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그러니까 나는 쉽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애들이 맞을 수 있고 나는 어렵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애들이 맞을 수 있어. 네. 그랬을 때 내가 일반적인 풀이법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률을 확인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가를 들은 청중의 추가 질문.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네. 여기 답이 그냥 써있으면 추가 질문하면 안 돼요. 그죠. 요 써있는 거에 다음 단계를 찾아야 돼.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 3번. 왜? 일일이 확인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추가 질문은 여기에 주제가 있어야 되고 주제 뼈대. 네. 뼈대에서 확장돼서 그 다음 단계 나갈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 그쵸. 그러면 이거 풀어봤잖아, 그치? 네. 근데 못 찾음. 그러니까 3번 질문이 그 글에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 봤어요. 못 찾아. 이게 다 이거는 똑같네, 여기까지는. 시중에서 이거는 말고 제품 전시, 이거는 말고 의, 이거는 명칭,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이것만 해놓으면 되네. 이렇게 그렇죠. 네. 나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학생들 안 하더라고. 이렇게 논 다음에 읽는데 읽다가 보면 명칭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 이게 잡히는데 더 좋은 건 뭐라고? 이 5개를 외우고서 위에 읽으면 요거네 하고 딱 쓰면 끝인데
이해되세요? 네. 선택지 5단어를 외우는 훈련은 굉장히 유용해요, 공부할 때. 선택지 5단어를 순식간에 외워가지고 대수문을 쭉 읽고, 3번이었어. 그 단어였어. 가서 갖다 딱 쓰는 거. 집중력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왔다 갔다 안 하고. 이해되세요? 네. 순간 암기, 순간 잊어버리고, 순간 암기, 순간 잊어버리고, 이런 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자, 다음에 9번을 보시면, 9번 문제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 내 없는 거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시간 많이 걸렸겠네. 그죠? 응? 반영되지 않은 거. 이런 거 먼저 읽고 하는데, 이것도 나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런데. 집중이 잘 되면 안 나눠도 돼. 지금 이거 풀 때 보면 집중력이 나쁘진 않았네. 왜냐면 체크 몇 개 없이 바로 맞췄으니까. 네.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를 최악을 가정하고 이거 치면 본능적으로 쳐지는데. 누가 알아? 체크법을 애들이 막 가르치잖아. 네. 그러면 그대로 따라할 때 쫙 올라가. 그러면 92.60까지. 네. 그러다가 이렇게 줄여. 네. 체크 양이. 네. 근데도 점수는 유지돼. 이 양을 느린 애는 본인의 체크 양이 생겨. 적절한. 네. 양을 안 늘린 애는 안 체크해가지고, 그러네요. 하고 틀려버려. 결국은 나중에 불안해지면 체크를 많이 해. 그래서 연습할 때는 되게 많이 하고, 시험 볼 때 나중에 보면 못하는 애도 있고. 네. 자, 기억미음, 고쳐쓰기 방법. 고쳐쓰기 방법. 문장에서, 문장은, 문법 문제는 완결된 문장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완결된 문장으로. 그리고 이걸 집어넣고 바꿔봐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전체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맞춰서, 맞췄네, 그죠? 11번은 뭐 때문에 틀렸어? 발음을. 응? 발음을. 제가. 문법 문제는 발음을 못 읽으면 네. 한 문장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거야. 문법 문제의 키워드는 뭐라고? 문장 속에서 판단하라고. 너 깨끗하다 그랬지?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요. 학교 교실 바닥이 깨끗하다. 해봐. 학교 교실 바닥이 깨끗하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나와. 깨끗하다. 문장으로 하면 그 발음이 나오거든? 네. 근데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한자씩 하면 안 나와. 그래서 문법 문제의 기본은 뭐라고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거, 모든 걸. 예시 문장을 만들어서. 야, 급행열차. 하지? 니은 첨가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아니라, 급행열차 해봐. 급행열차. 그걸 단어로 애들이 급행열차. 뭐지? 야, 우리 놀러 갈 때 급행열차 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봐야 돼. 자연스러운 문제, 이게 머리로 하면, 야, 맛없다도 맛없다. 이래. 맛없다. 야, 짬뽕은 맛없다. 맛없다잖아. 맛없다. 그지? 그죠. 그런 것처럼, 문장을 만들어서 하면 자연스럽게 그 발음 기호가 나오는데, 네. 문장을 안 만들면 지가 상상해. 이거 굉장히 많이. 결국은 뭐라고? 어떤 단어가 나오고, 그걸 읽는 거, 이게 안 나오잖아. 네. 문장을 만들어서 읽어주면, 읽히는 걸 소리나는 대로 여기다 쓰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틀리게 안 하거든. 거의 맞게 해. 그런데 이게 뭐라고? 문장 속에서는 이게 맞는데, 한 단어만 하면 이상하게 발음한다고. 왜? 자기가 자꾸 이 글자 아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단어를 내버려. 그래서 문장 속에서 하라고. 문법 문제는 뭐라고? 문장. 예시 문장 속에서 하라고. 이게 문제풀이 격언이야. 그럼 17번이잖아. 그쵸. 18번. 자, 그런 다음에 틀렸으면 해설 보면 이거 알잖아. 그쵸. 그런데 그 해설 보면 아는 거를 문제 풀 때 문장을 생각 안 해서 발음 기호를 잘못 써갖고 틀려버렸으면 발음 기호를 쓸 땐 이렇게 한다고 이거만 알려주면 사실은 끝이라고. 이해했어요? 네. 자, 12번 보면 체크법에서 사전 활용하기 하면
사전은 다 뭐라고? 1차적, 2차적에서 뭐만 나온다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 1차적 의미, 표시적 의미, 문맥적 의미, 다 문맥적 의미로 풀려야 돼. 그럼 사전적 의미까지 다 돼. 이 문맥적 의미는 뭐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문장의 상황 안에서 판단하는 거야. 이것도 문장이야, 그러니까. 네. 18부. 그러니까 국어는 문장 완결성이라고. 완성된 생각은 문장 속에서만 판단해야 돼. 뭐를 해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넣어서 완성시켜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갔다고 복잡해 보여서 하나하나 치면 되는데 한 개씩 들어가면 되는. 네. 그제? 네.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예시들을 보면 이 예시가 방법이면 방법, 뭐면 뭐 이렇게 그냥 딱딱딱딱 매치되는데 그럼 이거는 뭐야? 그거요? 그 동음이어랑 다이어 기본을 몰라가지고 틀린 거야? 기본 무적도 있었죠. 동음이어는 배서방이 배를 먹고 배가 아파 배를 타고 배병을 가서 배로 손을 놨다 이거지. 같은 의미인데 이의어야. 네. 이의 동의어도 있어. 의미가 다른데 네. 음은 달라. 이음 동의어. 이음 동의어 뭐가 있지? 뭐겠죠? 응? 엉덩이, 방댕이, 궁댕이, 히프. 그쵸. 다 부위가 조금씩 다르대. 다른 의미인데 같은 의미잖아. 네. 그러면 화장실과 토일렛과 그제 변소와 똥습관과 워시룸과 어떤 네. 다 달라. 그쵸. 근데 다 뭘 뜻해? 화장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사실은 외우고 쓰고 그렇지. 동음이의어는 그냥 다른 단어야. 다른 단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의어는 의미가 문맥적으로 이렇게 문장이 확장시켜서 쓰이는 거야. 다의어는. 이해되세요? 네. 문 19, 20.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 이론을 모르니까 기본적 이론 그 설명한 거 거기 찾아가지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찍어놨는데 애들한테. 자, 13번은 뭐가 문제냐? 이것도 너 몰라서 틀렸어. 한번 몰랐어요. 바로 부사는 장방시목유 조종량인데 부사는 외웠어? 장방. 네? 부사. 형용사는 뭐라고? 그때 설명하셨죠. 형용사는 장방. 수지 대성신색제. 부사는 장방시목유 조종량. 장소, 방법, 시간, 목적, 이유, 조건, 정도, 양보. 네. 부사. 이거 뭐라고? 서술어 꾸미는 거. 네. 우리나라 형동이잖아, 형동이. 형용사 동사는 서술어야, 우리나라는. 그게 바로 옆에가 부산 줄 알고 부사를 수식한다고 해서 맞아. 어디? 그러니까 부사는 아무데나 다 수식해. 옆에가 이제 부사요. 장소부사. 애는 처속격이고 옆이란 장소. 자, 전면구는 부사구거든, 영어에서. 여기 위에 봐봐. 네. 전면구는 부사구야. 네. to school이야. 네. school이 뭐라고? 명사야. 네. to가 뭐라고? 전치사야. 네. 그러면 이 전면구는 부사구가 돼. 네. 학교로 이렇게 할 때. 네. 장소부사야. 네. 그러면 애는 처속격 부사야. 네. 부사격이야. 네. 그러니까 명사 뒤에 뭐뭐 애가 붙으면 이 전체가 부사가 된다고. 네. 학교에. 그러면 옆에도 부사잖아. 근데 왜? 답이 4번이에요. 4번. 리을의 아주는 관형사를 수식한다. 아주 세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면 부사 형용사 말고 관형사잖아. 네. 아주 세차. 세차에서 세는 관형사지. 네. 에? 성지수 있지, 성지수. 성상, 지시, 수관형사. 네. 그러면 성상, 성질이네. 네. 뭐라고? 관형사는 성지수가 있다고. 뭐라고? 성지. 성상, 성질 상태. 지시관, 수. 네. 그러면 세인데, 봐봐. 세차인데, 아주 차 되냐?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새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네. 그 새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관형사 꾸며주네. 네. 아주는 뭐야? 정도부사 아니야? 네. 그죠. 그럼 부사가 관형사 꾸며주네. 네. 차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응? 아주 차였다는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아주 새를 꾸며준 거잖아. 그럼 맞잖아. 네. 근데 너는 바로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다. 바로 옆에. 그러니까 옆에가 그 부사인 것 같아서 체크를 했는데 옆이라는 관형절 그걸 수식하는 거라고 여기서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옆. 애라는 애는 옆에라는 건 부사인데 옆에 우체국이 있다. 네. 바로 옆을 수식한다는 거지. 바로요. 아, 그 옆을 수식하는. 아. 전 옆에를 수식하는 줄 알고. 근데 디귿의 바로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다. 우리 학교 바로 옆에 학교 옆에 바로 우리 학교 옆에 해도 되는데 가깝다는 건데 우체국이 어디에 있냐? 네. 바로 우리 학교 옆이다. 네. 그치? 네. 그럼 바로 우체국이 있다는 안 되겠지, 그치? 그죠. 우리 학교 바로 옆에, 바로 우리 학교 옆에 해도 되는데 네. 우리 학교 옆이라는 장소를 꾸며주는 거네. 그죠. 그치? 네. 그러면 옆에는 부사니까 이거 촉각할 수 있는데 디귿에서 바로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다 라고 해서 뭐가 잘못됐다? 부사가 아니래. 그러니까 옆이라는 것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관형사를 수식한다고. 관형절인가? 그걸 수식한다고. 우체국에 있다.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다. 딱 그 옆만, 그러니까 옆만 수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바로 옆. 옆만. 바로 옆 네. 우체국이 있다. 애는 빼고 옆에 장소인데 되게 애매하다. 자, 여기 보면 보기에는 부사는 문장을 수식하는 문장부사와 성분을 수식하는데 용언을 수식하지만 때로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 부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그럼 다 되네. 디귿에서 바로는 부사로 바로 옆에 바로 우리 학교 옆이라는 건데 그쵸. 옆에만 하면 안 되고 바로 우리 학교 옆에 바로 뭐 옆에 있어? 학교 옆에. 바로 학교 옆을 통괄해야 된다는 거야. 학교 옆이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학교 옆에 우체국이 있다. 그런데 우체국이 있다. 우체국이 주어잖아. 네. 그러면 학교 옆이다. 이걸 동시에 두 개가 다 되는데 바로 옆하면 네. 뭐의 옆에가 돼야 되고 학교. 그럼 학교, 우리 학교 옆이란 두 개가 묶어져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옆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옆보다 우리 학교보다 옆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옆에 옆이라는 걸 강조해. 우리 학교 옆보다. 근데 부사 옆에 하면 애는 장소부사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우체국이 있다 라는데 우체국에 존재하는 게 우리 학교 옆이다. 이거는 애매하긴 한데 이게 나도 더 봐야 되겠다. 설명하기가. 자, 그 다음 14번 15번 오 이게 20, 21 홍수 20분. 자, 그림부터 봐야 되는 건? 그죠. 왜?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아, 시간의 흐름이다. 그럼 이걸 읽을 때 굉장히 편해져. 그러면서 단락을 나누고, 예시가 어디 있는지 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부드럽게 풀었네, 이건. 읽을 쭉 필요가 읽으면서. 이것만 보고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어우, 오케이. 이게, 보기가 중요하다는 건, 이렇게 새삼 느껴야 돼요. 보기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죠. 문제 다음에 보기고, 보기 다음에 먼저 선택지고, 선택지 다음에 선택지가 필요한 제시문이야. 그죠. 그러니까 초점이 보통 한 적어도 선택지를 45% 이상 봐야 고수라는 거지. 정확하게. 그래서 필요한 제시문을 얼마나 덜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냐도 빨리 풀게 되는 쉬운 문제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다 봐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빨리 푸는 데 관건이라는 거지. 됐죠? 네. 자, 22번 보면 이런 거는 현대어부터 보라고 그랬죠? 현대어부터 보는 거예요. 그죠.
현대어를 보고 맞추는 거야. 하나씩 단어를. 그래서 현대어에서 주격이면 그 위에도 주격이 있어요. 이해됐죠? 네.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이건 뭐라고? 그냥 문제를 넘겨가지고. 내가 풀었더니 됐어. 네, 맞았어요. 그래서 고전은 뭐부터 풀으라고요? 현대. 현대어를 보고 현대어 문법적인 걸 확정 진 다음에 요거랑 고전이랑 1대1 대응시켜서 1대1 대응시킨 다음에 문법적인 것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 16에서 20번이면 이런 게 그렇게 끊어주라는 건데. 줘봐, 빨간색. 제일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이만큼 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치거든, 저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변화에 대한 관심, 철학 얘기구나. 네. 이렇게 하면서, 이건 헤라 얘기구나. 이와 같이 변화에 대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구나. 고대에서 이거 넘어갔구나. 시간 순서대로.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했구나. 또한 변화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했고,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존의 철학자와 다르게 얘기해서 결론이 이거였구나.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덩어리에 뭐가 나오는지는 대략 정해놓으면 풀 때 찾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구나, 이게 뭐구나 이렇게 해놓으면 이 단락에는 무슨 내용 나오고, 이 단락은 무슨 내용 나오고, 이 단락은 대충 무슨 내용 나오고, 이건 대략은 무슨 내용이고, 결론은 이쯤에 있겠구나. 그럼 결론 한번 딱 읽어주고 시작하면 되는데.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갈씩 읽긴데. 두 갈씩으로 읽어주면서 빠르게 이걸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찾는데, 여기에 보면 고전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네. 파르는 이런 거 경험, 헤라는 이런 거, 플라는 이런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아리는 뭐 이거, 파르는 이런 거. 이렇게 체크하면 나중에 파를 할 때 찾고 사람 나오면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읽고 또 읽고 이걸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봐봐. 여러 번 읽어서 내가 이렇게 풀이 시간에 80%만 하라고 했잖아. 네. 이 80%로 다 풀고 한두 개를 틀려야, 서너 개를 틀려야 100점을 도전할 수 있어. 이거를 80%가 아니라 120% 풀게 하잖아? 200%를 풀게 해서 시간을 2배를 주고, 네. 어떤 애가 평균이 97점 나왔어. 네. 제 시간 주고 풀었더니 87점이 나왔어. 네. 80% 끌었더니 77점이 나왔어. 똑같은 문제인데. 네. 시간이 짧게 들으면 못 맞춘다고. 근데 이렇게 시간을 80%를 들어서 단련을 해가지고, 고1인데 강제로 훈련을 시켰어, 80%로. 네. 그래서 고1 시험을 봤더니 쉽게 나왔어요. 맨날 94점, 95점. 시간 남았어요. 어려운 거 싸그리 다 읽으면 되고. 그쵸. 이 시험이라는 거지. 국어에서 제일 아이들이 못하는 게 속도 연습이요. 의식적으로 이걸 빨리,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빨리 풀고, 어떻게 하면, 이것도 중요한 거야. 내용은, 솔직히 국어는 단어 1대1 대응이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안 나와. 과학 나오면 오히려 쉽고, 철학 나오면 오히려 쉬워. 왜? 나와, 내용이. 찾으면 돼. 맞아요. 찾는 속도의 문제야. 그쵸. 빨리 읽기의 문제야. 이해력 문제로 안 나더라고, 요새는. 아니, 솔직히 생각 안 해도 돼, 94점까지는. 1대1 찾는 거야. 이거 된 다음에 한두 문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시간 많이 빨리 풀었으니까 나머지 시간 넉넉하면 생각하면 되잖아. 그쵸.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속도 문제라고. 그러니까 속도를 좀 빨리 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풀었다? 아니요, 하나하나 풀었어. 이걸 훑어놓고 중요한 단어를 고르란 얘기야, 내 얘기는. 네. 자, 그럼 25번. 어떤 애가 물어봐, 쌤, 이거 한 줄에서요. 이거 어떤 게 중요한데?
네가 중요한 거 아무거나 고르면 돼. 네가 이거를 1, 2, 3, 4, 5를 비교하고 구분할 수 있는 단어만 고르면 돼. 그럼 잘못 고르면 어때? 이걸 고르면 이것도 떠오르는데. 에? 네. 아이들이 그래. 어우, 쌤, 정말 중요한 걸 골라야 되잖아. 자꾸 골라봐야 늘지. 처음에는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 그냥 골라야지. 문제 풀어갖고 계속 고르다가 보면, 문제만 읽어도, 요 부분은 선택지만 읽어도, 요 부분은 이런 함정, 이런 함정, 이런 함정, 이런 함정, 이렇게 써놨겠네? 본문 가면 요렇게 나오겠네? 요렇게 나오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거꾸로 수학을 많이 공부하면 해설만 읽어도, 이건 무슨 문제겠네? 이렇게 문제 냈겠네? 이렇게 문제 냈겠네? 이렇게 문제 냈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국어도 해설만 읽으면 문제가 예측이 되는 거야. 뭘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됐어요? 26번. 그러니까 이 그림 가지고 이거 풀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17번은 두 개의 사람으로, 그죠? 16번.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에다가 이렇게 한번 읽어두라고. 네. 이렇게 끊고, 이거 헤라클로스 얘기구나. 그죠? 네. 그리고 이걸 한 글자만 외우는데 파르메데스 뭘 다 읽어. 페르, 헤라, 플라 이렇게 시험 볼 때는 그렇다고.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걸 읽으면서 네. 이게 결론이잖아. 네. 이걸 본 다음에 이렇게 변했구나 해야지. 왜 고리는 이렇게 했는데 고대 학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론을 세우다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나와서 이거부터 보자. 결론부터 봐야지. 그러면 모든 갈래, 모든 글의 종류들의 결론은 어디에 있는지 뭐라고? 항상 네가 누적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글의 소재는, 이런 구성 방식은, 이런 표현 방식은 결론을 어디에다 둔다. 이거부터 찾으면 반절 끝난 거 아니야? 영어는 이거 찾으면 70% 끝났고. 그러면 그렇게 해. 영어 독해를 하면 세 단락이나 네 문장이잖아. 그래서 이런 소재들은 결론을 어디다 숨겨? 이런 구조. 이런 말하고 예시. 이런 말하고 예시하면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와? 이런 거 전부 다 누적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이 날라오면 때리면 홈런이야. 이게 공식이야. 공이 어떤 각도로 날 때는 허리를 어떻게 틀어야 돼? 이렇게 각도로 날라오면 이렇게 쳐야 돼? 배트 연습을? 이거 수만 번 하잖아. 그러면 이런 각도로 문제를 내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다 안 하냐? 해야죠. 그냥 생각 없이 히르냐 빠따만. 그건 아니죠.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갈래에 따라서, 네. 구조에 따라서, 표현 방법에 따라서, 그죠? 네. 글의 특성에 따라서, 네. 이 결론을 어디다 숨겨놓고, 어떤 식으로 이런 결론을 숨겨놓으면 문제 출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면 이 공식이 있어. 딱딱딱 적야지. 이거를 막 어마어마하게 문제 많이 풀고서 그냥 추상적으로 감이 올라가서 그냥 찍어버리는 건데, 의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봐야 되는. 공부를 한 다음에 얻는 게 없다고 애들이.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데 한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선택지도 추가로 만들어야지. 이걸 빨리 푸는 방법도 만들어야지. 이걸 내가 다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지. 이거 관련된 이론이 뭔지도 해야지. 이게 해설에 있는데 해설의 풀이법하고 나하고 어떤 게 다른지도 구분해봐야지. 이 문제를 변형시키려면 어떻게 변형하는지 해봐야지. 이런 거는 난이도가 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봐. 생각하기 이만큼이야. 한번 풀고 채점 다 하고 이게 틀린 거 해설 몇 개 써놓으면 쌤 다 했는데요. 뭐 할까요? 그래서 생각이란 걸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해주네. 이거 언제 다 해요? 틀린 거는 적어도 맞은 거는 좀 덜 하더라도 오답은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심하지. 심화도 안 하고 맨날 문제 한번 푸니까 맨날 그 점수지. 똑같이. 솔직히 화법 문제든 뭐든 하나 틀렸으면 그 이론 가지고 찾아가고 비슷한 문제 찾아서 쭉 한번 A4 정리로 해가지고 치면 1년 정리하면 이론 정리 안 한 게 뭐 있겠어. 네가 틀릴 만한 거에서. 아니야? 그러면 국어도 정리가 충분히 되겠지. 그래서 심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는.
28번. 자, 그림 18번, 그림 17번. 17번은 나눠준 걸로 풀었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올라야 돼? 그리고 그림도, 이건 뭐야? 지문에서 모품? 그치? 지문에서 모품. 할 말 없음. 19번. 반응이 무슨 뜻이야, 반응? 네? 반응이 무슨 뜻이야? 반응이요. 어. 리액션. 어? 리액션. 아, 그러니까 이 반응과 관련된 이 문제풀이의 기본 용어는? 용어요? 반응, 감상 똑같은 건데. 그쵸. 이건 뭐야, 무슨 뜻이야? 감상. 뭘 감상해? 내용을. 그 내용의 핵심이 뭐야? 주제. 이건 주제란 뜻이야, 주제. 반응 보면 주제 찾아야 되겠구나. 감상 보면 주제 찾아야 되겠구나. 이게 본능적으로 들어? 감상하려고 그래, 애들이. 반응하려고 그러고.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게 나오면, 뭐부터 떠올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반응하고 감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반응 나오면 애들이 근육을 끔틀끔틀거리고, 감상하라면, 마음을 이렇게 푸근하게 열고 그러냐? 웃기잖아. 궁극적. 이게 똑같은 건데. 그리고 국어는, 모르겠어요. 이거 주제예요. 그래. 모든 문제가 주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얘기해야 95점 넘어. 95점 100점 사이야. 91점, 92점도, 99점, 100점 안 맞는 애는 모든 문제가 주제입니다. 아니잖아요. 이건 멀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끊어서 정리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좀, 제목 치고.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서 쳤는데. 요 내용을 못 찾아서? 네. 5번에 지문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체크도 잘못했네. 자, 파르메데스는 탈레스와 달리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파르메데스가 만물의 근원 요소가 변화할 수 없다고 했는지를 본 다음에, 그래서 달리, 아리스토텔 이걸 다 쳐. A와 달리. 자, 뭐라고? A는 나는 너와 달리 잘생겼어. 그럼 너는 괜히 여기 있었기 때문에 걸린 것 뿐이요. 어떤 애가 와도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요 달리는, 요 쭈루룩 하면 답이 나와. 거의 90%가. 근데, 탈레스도 만물의 근원적 요소 자체가 변화할 수 없다고 여겼는 것도 있어. 같은 나라. 네. 그게 5%. 그런데 애들이 탈레스, 그래서 달리 하다가 탈레스가 이거랑 막 신경 쓰다가 틀려버려. 자, 3은 4보다 크다. 3은 2보다 크다. 그러면 3, 그치? 네. 크다. 2보다. 나 이렇게 읽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 X는 2보다. 난 그렇게 안 읽어. X는 작다. 이렇게 읽어. 2보다. X는 작은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X는 왼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거기에 여기에 2일 뿐이야. 에? 네. 나는 순서대로 읽는다고. 네. X는 작다. 에? X는 작다 2보다. 이렇게. 왜? 시험 보는데 그게 더 유리해서. X는 2보다 작다. 그럼 2 쓰고 이렇게 하냐 또? 그냥 X는 뭐라고? X는 치고 작다. 2보다. 그래서 끝이지. 똑같이 파르메데스는 탈레스와 예를 들어서 여기 헤라클로스들은 탈레스 모두 이거 모두지. 그제? 네. 그러면 헤라 이걸 헤라 한번 확인. 또 어디 있어? 없어요. 없네. 탈레스는 한번 탈레스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확인. 이게 한 번에 쭈르륵 했어? 아니죠. 이게 분류형이야 또. 이거는 비교형이고 비교형은 다음번에 체크해라. 비교형은 A는 B와 달리 그러면 이렇게 묶으라고. 네. 항상. 네. 그래서 A로 확인해서 다 했는데 답이 없으면 요 안에 걸 보라고. 추가로. 네. 왜? 밖에가 95%라고. 이해됐어요? 네. 이걸 무슨 형? 비교형. 네? 네. 30번. 요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거를 분류형. 탈레스 쭈룩 보고 이렇게. 분류형. 뭐라고? 한 명이 있으면 한 명을 쭈르륵 봐야지. 이게 가다가 헤라스 한번 보고 탈레스 보고 그다음 탈레스 보고 아리스토텔레스 보고 파레스 보고 팔레스 보고 미쳤냐? 이런 걸 뭐라 그래?
분류형.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탈레스는 세모로 치고, 헤라클레스는 동그라미 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를 들어서, 꼬부랑으로 치자. 이렇게 네가 요 문제에서 잡은 다음에, 독해를 하고 읽을 때 그렇게 읽어줘야지. 이해되세요? 네. 분류형은 뭐라고? 어떤 게 이런 거 있잖아. A는 뭐하고, B는 뭐하고, 여기도 A는 뭐하고, B는 여러분. 이렇게 밑으로 봐야 될 거 아니오. 네. 이거 보고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는 그럴듯해. 이거 그럴듯해. 이거 그럴듯해. 그런 답이 이거.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오. 어? 네. 종으로만 피지 말고, 보지 말고, 횡으로도. 그러니까 니네는 이렇게 횡으로 많이 보잖아. 네. 종으로 비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세로로. 네. 봐봐. 어느 소리 잘 봐. 어느 게 답이요? 네? 이거, 대학교 시험을 보면, 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무조건. 네. 그래서 반찬도 먹으라고 5개만 먹는 거야. 네. 6개 넣으면 엄마한테 뭐라 하는 거 헷갈리다고. 수능 때까지는 5개나. 네. 5개에서 답이 뭐야? 빨리 짚고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답이지. 방향이 같잖아. 아닌 것을 찾아라. 그죠. 이게 이거 쭉 같은 방향이잖아. 이게 답이요. 네. 자, 답이 뭐요? 하나, 둘, 셋 찍어. 그러니까 아닌 게 이쪽이면 이게 답이지. 됐으니까. 이건 네가 신기해하는 거지. 응? 이건 틀렸다. 이건 맞았다. 이거는 나도 잘 모르겠다. 희한하다. 네. 이게 답이 아니라 이게 답이야지. 네. 이거 반대 근거가 되잖아. 이것도 직각이고 이것도 직각이지만 요거랑 요거랑 너무 뚜렷하잖아. 네. 이게 답이지. 그래, 이런 거 찍는다고. 애매한 거. 그러니까 뭐라고? 버린 게 답이라고. 힌트는 어디 있다고? 버린 데 있다고. 자, 31번. 뭐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이 4개 있고, 네. 여기 하나가 이렇게 삐지면 이게 답이라고. 방향이 이게 4개가 같으니까. 네. 아닌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됐어요? 네. 또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뭉쳐 있잖아. 이렇게. 네. 그럼 이거는 이 세 방향이잖아. 반대 근거로. 네. 그 세 개가 답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건 답이 아니지. 네. 이 세 개와 완전 반대니까 이게 답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기한 거지. 애매한 거. 신기하고 애매한 거.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 버린 거에서 찾는 거야. 답의 힌트도. 이해됐어요? 네. 지금 이거 답은 뭐야, 이거? 이거는 답이 뭐야? 이거 이거 재봐야 되는 거야, 이건. 재워야 된다. 방향도 똑같고 각도도 이것도 하니까. 방향이 다른데요. 어? 방향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고 치면 이 네 손가락 길이가 비슷해 틀려. 다르죠. 비슷해 인마. 국어는 비슷하다고요? 이런 건 안 나와. 이 네 손가락의 길이의 차이는 국어 시험에 안 나온다고. 네. 그래서 길이가 똑같은 거야. 네 개가. 가장 길은 거 찾는 건 가능할 수도 있어. 가장 짧은 거 찾는 거랑. 그지? 네. 그렇지만 이 네 개는 같은 내용이라고. 국어에서. 자, 이런 거랑 똑같아. 국어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자연과학이요. 자연과학이 아닌 것은? 네? 자연과학이 아닌 것은? 되게 여러 가지죠. 이것도 아니죠. A가 아닌 것은 이거죠. 네. 이것도 아니죠. 그쵸. 이것도 아니죠. 네. 이것만 답이요. 국어에서는. A가 아닌 것은 B만 답이라고. 국어에서는. 더 짧은 거 이런 거 다 있지. 그래서 애들이 요거를 써주고 가장 맞는 것은 답. 이걸 찾게 하는 거야. 국어는 봐봐.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빨라진다, 늦어진다,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이렇게만 시험 나오지. 예? 3.5가 많아졌다. 그건 과학 시험이지. 그게 국어 시험이야? 그렇죠.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것만 중요하지. 이게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이거 수학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지? 문과적이요, 국어는. 이과처럼 딱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 몰라도 풀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20번, 문맥적인 편. 자, 이런 거는,
그는 오랫동안 펼쳤다지. 네. 독립운동을 뭐라고 다른 말로 해봐. 했다. 또 독립운동을 했다. 또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독립운동을 응? 네. 그걸 세 개 단어를 가져가. 기억에다가. 네. 기억에 세 개를 가져가서 넣어봐. 네. 세 개가 어느 정도 유사해. 그럼 맞는 거고. 근데 이걸 왜 틀렸지? 했다를 넣어봤는데 근데 일반적이니까 너무 너무 이상해. 너무 흔한 거 넣었으니까. 그럴 때 말이 아리까리 하더라고. 했단데 뭐라고? 독립운동을 했다. 그죠? 여기 그러면 독립운동이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펼쳤다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의 속성하고 그 위에 나온 기억에 펼쳤다 똑같이 나오는데 네. 그 앞에 나오는 속성이 같냐고. 네. 여기 속성. 그러니까 물체를 펼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생각을 펼치. 그러니까 진짜 단순해. 손가락 이렇게 보면 이렇게 라인 있지. 우리나라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수어, 목적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선택지를 가도 우리나라 필수 성분 뭐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거 뭐 있어? 그러면 이 서술어에 밑줄 치면 서술어는 같고 주어하고 목적어 비교하는 거야. 목적어를 줄치면 이 주어하고 서술어 비교하는 거야. 틀리고 나서 떠올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애들한테. 야, 이 문장하고 두 개를 비교하지 말고 이 문장에 있는 이 특정 단어랑 이 특정 단어를 비교하라고 하는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줄 모르는 거 전부 다 가면 다 이거야. 꾸며봐야 주어 꾸며주는 거고 목적어 꾸며주는 거고 서술어 꾸며주는 거고. 근데 중요하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야. 그러니까 주목보. 자,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는 주목해서 좀 보라고. 주목해서 좀 봐라. 그럼 다 풀 수 있다. 비교해라. 그러니까 봐봐. 주어끼리 비교하는 거지. 네. 목적어끼리 비교하는 거지. 그죠? 튀는 거 하나 찾으려고. 서술끼리 비교하는 거지. 그죠? 옛날에 애들이 시조가 나왔는데 쌤이 2초 만에 찾으니까 쌤 어떻게 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조는 종장, 선경, 후정이잖아. 종장에 답이 있잖아. 네. 그래서 종장 봤더니 그리움, 사랑, 그리움이요. 그래서 답이 2번이네. 끝. 그랬더니 헐. 난 이렇게 안 풀어. 자, 봐봐. 여기에는 저자는 사랑과 뭐, 이 저자는 학문과 뭐, 이 저자는 예를 들어서 뭐 늙은의 한단, 이 저자는 사랑과 뭐. 그래서 답은 이거. 저자만 봐도. 그랬더니 헐. 아, 그래, 이건 니네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못 풀더라도 무식한 건 아니지만 네. 종정부터 읽는 건 맞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주먹 보자기. 체크된 게 빠지니까 그런 거지. 됐어요? 이거 몇 번까지 있지? 뭐가요? 문제가 전부 45분. 45번. 하나만 더. 자, 이런 시는 뭐부터 보는 거야? 보기. 시는 뭐부터 보는 거라고? 보기. 제목. 그렇군요. 시는 제목이 주제니까. 시는 제목부터 보고, 그 다음 뭐라고? 제일 끝단락 이 정도. 이거 보고, 이 끝에 정도 읽으면, 네. 대양 주제가 떠올라.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읽어도 가는 거야.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는 이렇게 했지. 연습을 이렇게 해보라고. 추억이다, 이렇게. 뭐에 대한 추억이야? 그러니까. 둥근 소년, 그거 뭐라고? 바다 건너 이야기 없고, 갈매기 비웃고, 충태처럼 낳고, 그러면서 끝많은 소년이었다. 오케이, 끝. 이해됐어요? 네. 제목 보고, 끝년부터 해가지고, 줄거리만 간단하게 먼저 잡잖아. 그러면 굉장히 편해. 반절 끝난 거야. 이해됐어요? 네. 어? 자, 이거를 보면, 이거는 뭐야? 처음 나오는 것도 있어. 두 개는 아는 거 나오고, 하나는 모르는 거 나올 가능성이 커. 근데 어머니, 할머니의 실루엣을 뭐라고? 내게는 다시 이것이 전부가 되었다. 끝이네? 그죠? 그러니까 실루엣이 남았네, 옛날에.
나는 세상 넓다고 알았는데 가보니까 놀고 옛날에 이렇게 했네. 이렇게 자라서 끝. 네.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약속해서 수필이네 그지? 그 다음 주말에 그지? 네. 그 헐벗은 나무를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부터는 한 그루로 살고 싶다고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끝이네. 그쵸. 이렇게 본 다음에 이걸 골라놓은 다음에 지워야겠다. 근데 공통점인데 네. 자 어머니의 실루엣이고 이거는 한 그루 나무처럼이고 저 위에는 뭐라고 했지? 저 위요? 제일 제목 첫 번째 이거 추억. 그러면 이 세막의 제목의 공통점으로 아닌 걸 이걸 제껴나가는 거야. 추억. 추억하고 뭐라고? 실루엣. 또 뭐라고요? 나무처럼. 왜 됐어요? 네. 나무처럼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지급법에 적당할까? 이렇게 부른 거야. 점층법에 적당할까? 영탄법에 적당할까? 고조된 감정으로 명령어면 결연한 의지가 적당할까? 아예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역설적 표현이 적당할까? 이렇게 해서. 요 세 개의 공통점으로 이렇게도 되고 추억이 지급법으로 적당할까? 그럼 세모 그지? 실루엣 아닌 거 지우고 남은 거 지우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나오죠? 네, 그쵸.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아닌 거를 지워가면서. 이해되세요? 네. 자, 36번. 가나다. 이렇게 나눠놓으면 되게 좋겠네, 이거.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는 어딨어? 가나 두 개네, 그죠? 네. 가와 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추억이니까 변모할 테고, 실루엣도 변모할 테고, 그죠? 유년 시절의 획이 모습 나타났다. 그죠? 그러면 뭐라고? 여기서 가는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나는 세모 치고 그렇게 해갖고 분류형으로 풀어야지. 이게 문제 푸는 게 여러 가지를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편의에 대해서 동그라미 세모로 나눠주는 건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나눠주는 것 뿐이지. 예? 그렇게 되면 이거 가야 다요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그쵸. 최대한 체크해가지고 신경 쓰지 않게 구분하는 거야.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죠? 이렇게 추는 거, 이렇게 꺾는 거, 본인이 쓰는 걸 찾는 거야. 예시는 이렇게 박스로 묶는 거,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 치고, 내려갔다 이렇게 치고, P에서 Q는 이렇게 치고, P에서 Q로 갔다 이렇게 치고. 아니, 본인이 뭔가를 생각을 해서 본인이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한 번 보고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면, 다음에 그걸 안 해도 되잖아. 그쵸. 그런 거야. 그래서 다음에 그걸 안 해도 되고, 구분할 수 있게 쓰는 거고. 이것도 너무하다. 기억, 니은인데, 기억은 다 동그라미 치고, 니은은 세모 치고, 이거 달리는 가로 치고, 네. 기억 쭉 체크, 니은 칙 체크 하면 끝이네. 이게 무슨 형? 분류형. 이거는 뭐라고? 찬반형. 자, 뭐라고 그랬어? 삭제형도 있고, 분류형도 있고, 삭제는 조건 삭제형. 네. 분류는 뭐라고? A, B, C 분류형.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는 찬반형으로. 네. 이게 찬반형 대립형. 그죠? 네. 이렇게 문제를 이런 형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런 형태는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냥 풀어. 그냥 냅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렇게 공을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고 이렇게 이겨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처분에만 맡겨. 그냥 나오는 대로 풀어. 그럼 그게 문제 푼 거야? 사력을 다해서? 아니요. 자, 24번. 24번 보면, 이렇게 보기를 보니까, 이것부터 봤어야죠? 네. 이게 왜? 흐름을 끊어줘야 되니까, 글을 읽기 전에. 네. 예,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아까 흐를 끊어주면, 그죠? 네. 그럼 굉장히 편안하게 읽었을 텐데, 읽을 때. 그러면서 요거 하나하나에서 조심하라겠죠? 이렇게 앞장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됐죠? 네. 자, 다음에 37번.
이걸 보면 이 그림은 하나 여기 다 체크하면서 봐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거 길이는 이렇게 짧다.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읽으면서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같이.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연습하면 되게 많이 도움된다고요? 과탕 같은 거. 그림에다가 여기 있는 거를 읽어서 여기다가 추가로 몇 개만 쓰면 이 내용을 하나도 안 읽게 정리를 하면 짬땜빵 끝내준다고. 이해됐어요? 네. 에? 글자들을 읽어서 추가로 여기다가 쓰면 이걸 이 옆에 거를 안 읽게 만드는 거라고. 그게 요점 정리라고. 그러면 수학도 그런 거야. 봐봐. 여기 그림이 있고 여기 이렇게 식이 써 있지. 네. 이 식을 보고 여기다가 포스트잇 치고 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니가. 네. 이 식을 참고로. 네. 또 이 그림만 보고 이 식을 놓고 이 식의 설명을 간단하게 써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들을 쓰잖아. 네. 그러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 수학 공부할 때도. 네. 이것처럼 여기 공부할 때 뭐라고? 그림에다 추가로 정리해야 된다고. 네. 됐어요? 네. 자, 39번. 표제가 무슨 뜻이에요, 표제? 주제. 아니요, 부제가 주제예요. 주제는 호기심 유발이에요. 이걸 가지고 상상력 있게 호기심 유발할게. 좀 넓게, 추상적으로. 구체적인 주제는 부제예요. 이해됐어요? 네. 표제, 부제는 주제, 그 다음에 전문이 나와요, 전문. 6학원칙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기사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 밑에 두 번째를 보고 핵심 주제만 찾으면 되는 거야, 먼저. 가장 주제랑 가까운 것은 그거 찾는 거야. 네. 그치? 그럼 이 주제는 어디 나올 것 같아? 이 끝에 나오지? 네. 그쵸. 요 끝에 뭐라고 나왔어? 결국 자동차의 승차감은 기능을 적절히 결합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를? 이 과정이 뭐야? 그와 같은 거죠. 에너지 전환? 이건 뭐 하기 위해서 생긴 거야, 이거는? 그거는 이제 스프링. 네. 그러니까, 거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 이 끝에 있지, 이게. 네. 이게 첫 단락이지. 네. 첫 단락 끝에 뭐라고?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 네.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평행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네. 그럼 결론은 뭐라고? 이런 게 평행점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서론 끝에 부분하고 결론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네. 근데 이거는 봐봐. 선말에서 이거 평행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평행점. 네. 이러한 거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지. 네. 이 같은 진동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네. 그래서 요걸 이용하지. 네. 그게 뭐라고? 이때 마찰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서 결국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뭐라고? 평행점이지. 평행점을 위한 거지. 아니요? 평행점 관련은 아니라서 이게 이건 뭐요? 이게 평행점이라고 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원리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약간 에너지 전환이 더 에너지 전환이요? 에너지 전환이 좀 이거 결론은 뭐라 하는데? 주된 내용. 아, 여기 이를 에너지 전환으로 설명하면 운동 에너지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해 쇼크 소비는 진동 광업을 줄이게 된다. 결국 자동차 승차감 적절히 결합하여 만들어지는데 뭐 때문에? 평형점을 에너지 전환의 과정으로. 아, 그럼 이게 주제야? 여기도 나오고 에너지 전환으로 설명하면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물리랑 해가지고 제대로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제 찾고 주제 찾아. 요거에서 이러한 추의 진동, 이러한 지시어 따라서 추의 진동이 이거다 하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한 설명이야. 그쵸. 그래서 요거네. 그럼 맞은 거야? 답이 3번이에요. 맞은 거야? 에너지 전환? 이 문제 안 풀었어요. 제가 보고서 안 풀고 다녀서. 요게 나오고 이 평형점이 이러한 추의 진동 과정이 에너지 전환 과정이고 결론 에너지 전환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게 뭐라고? 현가식 쇼바법이고 요거고. 네. 쇼바. 맞아? 네, 맞아요. 아, 그렇게 됐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단락이 쭈루룩 있는데 이 단락을 빠르게 읽어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어서 쭈루룩 해서 주제 뭐 이렇게만 하면 반절 푼다는 거죠. (26번) 기억에 대한 이해. 근데 또 풀 때 보면 이거 봐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선반 고정 스프링 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추의 진동을 에너지 전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러한 기억력 있지? 네. 그 쭈루룩 읽고 쭈루룩 읽어서 이와 같은 진동에 관한 에너지 전환 또 나왔네. 에너지 전환 이렇게 그지? 네. 그래서 니은은 여기 있고 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쇼바고 그림을 쭉 보면 이거는 쇼바 설명하는 거고 그치? 그렇죠. 그래서 쭈루룩 이렇게 돼서 된다. 이에 마찰하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에너지 전환으로 설명하면 그치? 네. 이와 같은 교정을 통해서 쇼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 그게 진동이고 네. 그치? 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이렇게 나온 거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억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 니은 있지. 네.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순식간에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네. 이걸 시험 보는데 기억 어디 있어? 다시 찾아봐. 기억 어디 있어? 여기죠. 몇 초 걸려? 좀 걸리죠. 체크 나오면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얼마?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얼마? 1초면 돼. 안정감이 되게 좋아. 그래서 문제 풀만한 문제에 관련된 풀 때 다시 봐야 될 거를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도움이 된다고.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26번 보면 됐고 27번은 그래프 보고 푸는 거네, 그지? A, B, C 이거를 내가 생각할 땐 요걸 맞췄잖아? 네. 그럼 다 맞췄어야 되는데 96점대 맞췄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해서 맞췄으면 보기 26, 27, 28번 이 두 개가 이제 27, 28 요거 두 개가 하이라이트 문제 키워드 문제일 수도 있는 거. 문과 애들은 이렇게 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포기하는 애들 많아. 윗글의 현가장치 어디 있지? 현가장치 이게 연가장치예요. 내복한 쳐놨다고. 네. 아 이거 이렇게 네모칸 치면 본문에 네모칸 쳐놓는구나. 그럼 네모칸 치면 문제 나올 거다 하고 체크해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이 현가장치에 대한 이해하면 그 부분 찾아서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된다. 됐죠? 네.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 41번. 자 이런 글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 떠올린다고요? 이게 갈래가 뭔지 떠올리는 거라고. 갈래요? 아 네. 이게 가사는 두 마리. 아 국어 이론이구나. 전기가사 나오는구나. 그런데 임진왜란 후에 시기가 나오니까 시기 계속 변하는구나. 이해됐나요? 네. 끝. 그래서 쭈르륵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이러한 현상은 이게 결론이겠네, 그렇죠? 그쵸. 그러면 이런 결론에서 가사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나왔구나. 끝. 그쵸. 갈래는 뭐냐면 갈래는 이게 국어 이론이다. 문법 이론이다. 과학이다. 음악이다. 경제다. 물리다. 기술이다. 이렇게. 왜? 그 교과서마다가 서술 방식이 다 달라요. 그 서술 방식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서술 방식에 맞게 주제를 숨겨놓을 거 아니야. 왜 그런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갈래를 떠올리는 거야. 자, 이게 시다. 그럼 시에 문제 풀 때 필요한 이론은 뭐 있지? 소설은 뭐 있지? 자꾸 떠올려야 될 거 아니야. 멍 하고 볼게요. 투수가 바뀌면, 저 투수는 언더드로야. 저 투수는 오버핸드야. 저 투수는 싱커를 잘해. 이런 생각 안 하고 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갈래를 딱 본 다음에, 이건 기술이다. 이런 거는 어떻게 대략 서술되기 좋다. 음악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다. 이런 생각 안 해? 그 누적됐을 때 이게 힘을 발휘한다. 근데 풀고 아무 생각 없어. 자, 이거는 가사 이론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이렇게 나왔네, 상충곡에 대해서. 그럼, 상충곡 안 읽어도 되나? 나 많이 봤어. 근데, 시험 볼 때, 이런 거, 이거 새까맣게 나왔구나. 이거 체크해놓고. 그죠? 됐어? 상충곡 많이 배웠어.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감민가? 이거 안 배운 거네? 그러면, 이렇게 끊는 거네. 다. 이건 다죠?
네. 니, 맞지? 네. 로서, 니, 고야, 고, 무너지니, 하고 나니. 아, 니니,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다을 소리야, 끝났잖아. 뭐뭐하니, 고추바람, 안고더라, 사랑하고, 뭐뭐하여, 발언하여, 원하로되, 니 정성, 분내, 참이라. 이렇게 끊어줘야 돼, 이렇게. 둥둥. 떨치고, 허여, 뭐뭐이라, 뭐뭐네. 목, 이 차리고, 없네. 이렇게. 그러면 요 안에서만 해석하면 돼. 그럼 더 편해지고. 요거는 뭐라고? 문제 푸는데 5% 이상을 좌우해. 이거 문제 푸는데 분명히 이게 지장이 있어서 틀릴 염려가 있는데 이런 단어 때문에 시험 문제 되는 거 아닌 거 서비스는 주니까 보고 시험 보세요 하고 준 거예요. 너희들이 안 봐. 여기 있는 해설만 읽어도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거. 이거부터 읽어야지 요거. 왜 이런 어려운 단어부터 읽어? 이해됐어요? 네. 5%면서도 뭐라고 이게 힌트라고 강력한 힌트. 됐죠? 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 읽어서 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선택지를 비교해서 읽어보다 보면. 네. 그지? 그 다음에 가를 바탕으로 나와 나를 이해한 그런 가를 바탕으로 나를 다를 이해했다. 아닌 것은 그러면 뭐야? 가의 주제로 그냥 강제로 풀으라고 나다를. 어? 자, 43. 자, A 작가의 이론을 바탕으로 B, C를 논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A 주제인가만 확인하면 돼. A가 할 만한 얘기인가만 확인하면 돼. 나다의 표현상 공통점, 서리법, 계절적 배경, 대화. 근데 봐봐. 서리법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합니까? 그쵸. 계절적 배경은 애상적 부직이 나옵니까? 애달프고 상처났다. 대화 형식으로 친밀감이 나타납니까? 의인화를 하면 긍정적 속성이 됩니까? 의성어를 하면 생생하게 발생됩니까? 아, 이게 다 맞다. 그럼 요거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어? 네. 무슨 얘기냐면 A 이론이 B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A와 맞는가, B가 맞는가, 이 두 개가 맞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A랑 B랑 밀접해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럼 A만 확인하면 끝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A랑 B랑 안 맞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게 안 돼요. 그럼 그냥 내용을 읽어볼 것도 없이 이게 답이야. 그러면 이 A란 이론은 B가 안 돼! 라는 게 뭐라고? 누적된 경험치라고. 그럼 2초면 푸는데 애들이 막 찾아가고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돼. 상식적으로 안 되고. 어떻게 상식 알아요? 누적된 경험으로 내가 누적시켜서 공부하라고 했잖아. 아, 그걸 어떻게 문제 풀고 이게 기억할 만한 핵심이라는 거를 정리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란 얘기야, 나는. 45번. 어, 34번. 어? 이거 뭐야? 33번 한 문제를 딱, 그렇지. 간빈가에서 A, B, C, D 끊어가지고 요거 뭐라 여기는 단어들 요거 문장 이렇게 딱딱딱딱 끊으면 하나씩 이렇게 일치될 것 같은데? A, B, C, D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에 주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하면 이 전체 주제에서 아닌 거를 하나 딱 찾아도 가능할 듯도 한데 주제랑 엉뚱하게 벗어나게 한다고. 자, 다음에 요 줄거리에서 뭘 뽑아야 돼요? 육하원칙이요. 시에서도 육하원칙 뽑아야 돼. 시도 육하원칙. 이것도 육하원칙. 누가 누구하게. 원래 이렇게 소설 같은 건 이렇게 인물관계도 나오죠? 얘 동그라미고 얘는 세모고 얘는 네모고. 그죠. 이렇게 인물관계도를 머릿속에 만들어도 되고 육하원칙으로 여기서 뽑아야 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찾으면서 요거를 확장시키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뭐를 가야 돼? 그냥 여기 기억 있고 니은 있고 이거 다 읽어서 어떻게 불고 읽어도 헷갈리겠네. 그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인물 관계도로 신물이 나와요. 왜? 소설은 뭐라고? 죽음은 인사배야.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 나와서 인물 문제를 안 낼 수가 없어. 네. 그러면 나 방시는 동그라미로 읽어야지. 이전문은 네모로 읽어야지. 네.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읽을 때 방시가 한 말은 동그라미, 이전문과 한 말은 네모 치면 돼. 이해돼? 네. 어? 그러면 훨씬 이게 방시가 한 거 동그라미 치면 방시 쭈루룩, 네모 쭈루룩 하면 나중에 풀 때 이 문제 풀리고, 나중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단락마다 어느 정도 끊어지면 이게 풀리고, 기억, 니은, 미음은 부분적으로 보니까 이게 풀리고, 감상은 주제니까 이거 참고해서 풀면 되니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한 방에 풀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거 읽어봤자 이 소설 앞에서부터 다 읽어도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다시 풀어야 돼. 이거 보면서 인물 다시 봐야 돼. 그렇죠. 또 시간 많이 잡아먹어. 맞아요. 그러니까 소설은 뭘 찾아야 된다고? 인물이 누군지를 찾은 다음에 인물별로 얘는 동그라미, 얘는 세모, 얘는 네모다. 얘가 한 말의 핵심 중에서. 네. 그러면 이 말 말고 나머지 사이에는 흐름이 나와.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임금 동그라미, 신하 세모, 임금 동그라미, 신하 세모 이렇게 하면 요 사이사이에 이 글의 전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어. 그렇죠. 요 안에 있는 말은 시험 문제가 안 나, 잘.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을 찾으라는 거지. 근데 인물 찾을 생각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 어쨌든. 안 찾을 필요가 없어. 쉬워서. 이렇게 할 때는. 됐어요? 네. 자, 다음은. 자, 46번. 이런 거 그림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림부터 보라 그래서 그림. 네. 그림을 봤더니, 그림은 뭐라고요? 가로축이 1번이에요. 세로축이 1번이고.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가 3번이에요. 반비례네. 4번은 이 글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였으면 여기가 꺾인 점이구나. 이게 특징이라고. 이 특징이 4번이에요. 나머지 5번이 답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는 뭐라고요? 1번 배출량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금액. 배출량이 많아서 금액이 뭐라고요? 배출량이 적을수록 금액은 높고, 그럼 반비례의 관계다. 그러면 금액, 배출량이 많을수록 배출량이 많을수록 금액은 작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막 배출하면 금액이 작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 오염시킨다는 거네, 이게? 네? 그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요점은 뭐냐, 기준점, 점은 뭐냐, 요게 뭐라고, 비용이에요, 비용. 최저로 나오는. 한계 비용이구나. 비용의 한계구나. 네. 그런데, 이게 반비례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배출 많이 하면 돈을 조금 들으면 막 마구 배출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마구 배출 좀 하라고 기준점 좀 놔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왜?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렇게 하면, 부분으로 좀 나눌 수도 있겠구나. 그럼 요 점 걸리잖아, 교차점. 네. 요 점도 걸리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줬고, 이렇게 내려주니까, 나눠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눠주는 거야, 구간이. 네. 네. 그런 다음에 읽어나가야 돼. A, B, C, D, E가 무슨 의미인지. 자, 그러니까 환경오염인데 규제를 해야 돼. 근데 부담금을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서 배출 부담금을 내게 해야 돼. 이렇게 싸게 네가 생산했으니까 오염시켰으니까 돈 내라고. 그래서 이 곡선의 면적의 그래프에 따라서 그 부담시키는 비용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 네. 그렇게 하면서 이처럼 정책이 있으니까 여기에 정리하는 게 있어. 이거 2개 더 하면 먹어, 2개 더 하면 먹어. 네. 이처럼 부담금을 줘야 오염물 대출을 규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정부는 하는데, 그래도 생산비가 쌓여야 수출도 잘 되고 그러잖아. 그거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짜겠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보완책이나 이런 거 얘기를 했겠구나. 자, 그런데 39번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환경국의 적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니까 가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걸 읽고서 필요한 거 정리하자. 네. 왜? 80%나 맞으니까. 윗글에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거 만든 것이니까 미리 엮지 말고 이걸 어느 정도 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야, 이게 문제다. 왜? 전체적으로, 그치? 네.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뭐라고? 보완책, 분석, 이게 흐름이니까, 내용이 아니라. 네. 쓰는 방식이니까, 쭈루룩 훑어보면서 읽으면서 풀고, 이건 일부 풀고, 요거, 보기 이용하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 세 가지는, 이거는 전체 흐름을 풀되, 대충 흐름 안에서 다 풀고, 요거 예시만 정확하게 풀면 되는 문제는구나. 이렇게 순서, 문제풀이 순서, 문제를 풀고 이 문제의 구조, 문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제시문을 독해를 할까? 문제 유형에 따라 독해 방법을 이건 띄엄띄엄 읽자, 이건 구조를 읽자, 이건 인물 체크하면서 읽자, 요거는 자세히 끊어서 읽자, 이거는 쭉 흐름을 읽다가 이 부분은 자세히 읽자. 그 독해 방법이나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꼭 권해봐. 문제부터 먼저 보고 선택지를 보면서 독해를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읽는 건 뭐라고 안 해. 네. 그렇지만 다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네. 이걸 연습을 해야 대응을 하지. 그쵸. 자, 48번.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41번. 그죠? 41번도 쉽지 않은 문제네. 41번 보기 하면서 적용시키는 거고, 요것도 그러면 이과 애들은 이걸로 망할 테고 문과 애들은 아까 그 과학으로 망하니까 공평하겠는데. 공평하네. 당연히 이거 봐봐. 이렇게 됐을 때 네. 교점이니까 돼야지. 네. 그러면 요거를 교점과 쭉 치면 요 면과 요 면은 당연히 나오지. 네. 요것도 깔라지니까 아래에도 당연히 나오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 비용은 이런데 네. 근데 얘는 피해는 이렇다. 그러면 균형 잡는 데가 여기다. 네. 라는 걸로 치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이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그쵸. 그지?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점은 이거고 요 점은 이거고. 네. 그쵸. 그럼 이 차이가 발생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전부 다 도표는 점으로 생각해야지. A점에서 B점을 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걸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수학 푸는 거랑 똑같아, 이건. 분석해내는 거는 수학과 같고, 해석할 때는 여기 얼마나 더 크다 나와? 아니지. 합치면 된다, 곱하면 된다, 필요한 금액이다, 더 많다, 적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만 나오지. 이 숫자 써 있어? 아니죠. 아니요. 이거보다 더 높다, 낮다, 이런 것만 나오지. 자, 그러니까 여기다 숫자를 써도 상관없겠지. 이건 10이고, 이건 100이고, 이렇게. 네. 그래서 네가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10배다, 이렇게 하나, 맘대로요. 네. 그런 거는. 됐어요? 네. 자, 49번. 그래서 도표 분석하는 것도 따로 안 되면, 여러 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6카운트로 뽑은데, 여기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나오잖아, 인물이. 네. 유은성, 이춘영, 이렇게.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 보면, 이때 주원수, 유원수의 손을 잡고, 그럼 이게 주원수지. 네. 그럼 이게 주원수는, 이건 유원수지. 그럼 유원수는 이렇게. 이렇게 취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쭈르륵 쳐놓고, 일단 쳐놔. 치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를 쓰잖아. 그러면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거 어마어마하게 예민하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 찾기도 좋아져. 이게 누가 말했는지만 정해놓고 찾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지. 네. 유문성전에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러면 유원수, 장발, 유원수잖아. 유는 동그라미. 장발은 네모. 네. 그러면 이 장, 지금 끝나네? 이게 세모, 나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봐봐. 여기 주원수 나오네. 주원수는 뭐라고 했어?
유원수, 주원수니까, 주원수는 밑줄. 유기는 누구요? 유기가 유원수. 유원수 동그라미. 그죠? 2장. 하면서, 근데, 봐봐. 유기는 도수를 사용하여 분리해서 벗어남. 그래서 유기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도수를 사용. 벗어남. 이렇게, 그 동그라미 사람한테 동그라미 행복을 치는 거지. 자,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온도가 이 옆에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쓰면 이건 용언이고 체언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달아난다, 벗어난다. 그러면 동그라미 있으니까 이거는 동그라미는 체언이지. 네. 벗어난다는 용언이지. 네. 용언 체언이 다 같이 있는 거잖아. 그쵸. 그 판단이 편하지. 이해됐어요? 네. 그 내용에다 치는 거. 네. 그래서 용언 체언을 한꺼번에 다 치는 거라고. 50번. 이거 읽으면서 풀고 45번. 이거 뭐 안 외워지는 거 한번 줄 테니까 물어보면 다 외워줄게. 네. 왜 그러냐면 요 내용 알아? 개과천선? 제가 몰라요. 찍었어요. 여기 아는 자는 뭐야? 개과천선. 잘 다 까먹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외워지냐면 개 같은 놈을 선하게 바꾸는 거야. 천도로. 끝났지? 네. 고칠 게야. 허물과. 네. 허물을 거쳐서 선하게 만드는 거거든. 네. 개 같은 놈을 선하게. 천도. 옮겨가. 이렇게 외워주면 그냥 끝나. 다음번에 시험 볼 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해야지. 이해됐어요? 저기서 뽑으면 돼. 카페에서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 이렇게 풀이법 지금 몇 가지 한 거예요? 50가지.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끊어야 돼, 이렇게 정리해야 돼,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기본으로 한 두세 번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자세하게 네. 심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알려줘야지.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응? 아까 질문 쓰라고 하셨던. 응. 오프 더 레코드. 네.